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HMC 투자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에 기대감들이 기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주가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지지부진하고요. 또 우리만 못 가기 때문에 또 힘든 상황인데, 이 같은 좀 답답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됩니까? 글쎄요, 단정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상황이 쉽게 반전되지도 못할 것 같은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이후에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거의 제일 부진한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나빴던 시장 보면 아프리카 쪽 시장 몇 개,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이런 정도 빼고는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이런 좀 부진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이유가 한국 시장의 주가를 좀 주도할 만한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 12월하고 너무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 시각 자체가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아무튼 이런 기간을 좀 더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 2월까지, 1월에 이제 기대감이 우산됐고요. 한 2월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이 팀장님. 글쎄요, 기간을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거나 한국 시장이 더 부진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지금 장이 재편돼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대표적일 텐데,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하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일단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우리 많이 얘기했던 뱅가드 ETF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실제로 영향을 줬을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외환 시장의 불안하고 좀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시장의 절대적인 센티멘트를 나쁘게 만든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일본 BOJ 회의 이후에 약간 좀 주춤했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왔는데, 관건은 1월 무역 수지 이런 정도를 통해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게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만 좀 확실하다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을 그런 흐름에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전망 지난해 말에 하실 때는 1분기가 조금 약하고 2분기부터 회복되는 소위 전약 후강 쪽으로 보셨었나요? 아니요, 저희는 좀 상반기로 좀 강하게 본 편이었고요. 12월도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좀 연초부터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그로 인한 유동성 유입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1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강할 기조라는 기조적인 자금의 흐름 그런 시각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거고. 일단 지금 눈에 보이기로는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이런 유동성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은 뚜렷하게 그런 게 나타나요. 이 부분은 곧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S&P나 다우지수나 전고점을 이제 뚫고 막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국 시장이 끝끝내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분야들인데 그나마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미국도 주택 지표가 살고 경기가 살고 중국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실적 관전 포인트는요? 글쎄요, 지금 당장의 실적 관전 포인트는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 환율 때문에 얼마나 망가질까 이쪽에 사실 지금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도 그랬고, 오늘 삼성전자도 그랬고, 관련한 위험성들을 이제 경고를 하고, 이게 앞으로 1분기, 2분기에도 반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마도 실적 시즌에 전반적인 평가가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은 매크로 상황의 개선, 혹은 기업 이익의 증가, 이런 쪽에 기초한 상승보다는 이제 누적된 선진국부터 이제 중심이 된 거겠습니다만 누적된 통화 정책의 효과,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4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그리고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가
뭐 훨씬 커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이제 적용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실적보다는 이런 네. 그 유동성의 흐름 혹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판도 변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는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로벌리 환경은 좋아지지만 수급이나 혹은 외환 시장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 당분간 공략은 소위 뭐 내수주, 방어주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뭐 일단은 네,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야 될 네.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그 특히나 이제 그 N의 그 민감한 네. 수출 경합도가 일본과 높은 이제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제가 그 일본 무역 수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뭐 BOJ에서 그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정책이 실제로 물가 CPI를 매월 체크하면서 이 정도 올랐으면 돈을 안 풀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눈에 띄는 지표로는 그 무역 수지와 관련된 지표들이 더 이제 민감하고 환율에 더 빠르게 반응을 할 테니까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서 적어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그 무역 관계가 흑자를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되면 좀 시장의 그 우려는 좀 크게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무역 수지, 그러니까 일본의 무역 수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 2월 초, 뭐 이런 그 시기들을 좀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당분간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을 감안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주셨는데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환율 부담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통신 필수재. 그리고 IT 쪽은 예, 그나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 네. IT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그 삼성전자가 그 환율에 대한 부담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스마트폰 산업이라든가 이 관련한 그 업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계속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또 그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IT주도 수출주가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환율에서는 자동차주나 다른 경기주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IT가 네. 실적을 좀 보자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자동차 섹터라든지 혹은 경기 관련주 뭐 좀 일부 지난해 말에 올라왔던 건설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소위 그 시크리컬 주식이라고 하죠. 경기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됩니까? 그 경기 관련주와 관련된 판단은, 네.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가능성하고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에 민감하다는 그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의 수급을 뒷받침해주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좀 전체적으로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좀 이런 소강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을 앞서는 그런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HMC 투자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님 모셔서요. 예,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그냥 좀 프리하게 여쭤봤고요. 도움이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